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자, 이어서 개장 전에 봐야 될 중요한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부 다 찾아봤는데요. 총 6개 정도로 모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금융회장들이 해외에 나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공매도, 이제 6월입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내용들과 AI,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좀 더 있는 건지 내용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을 함께 모아봤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6가지 소식들로 함께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요. 말씀 주신 대로 뉴욕서 해외 투자자가 만난 금융회장들이 이번에는 주주환원에 대해 강조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인 공매도의 일부 재개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줬고요. 이뿐 아니라 반도체에서는 AI 반도체의 이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디램과 이어서 이 낸드도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식품업계가 잇따라서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입니다. 5번째는 한 매체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LG가 메타와 엑셀 동맹을 하지 않는다라면서 새 파트너 찾기에 들어간 LG전자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휴마시스 관련된 개별 모멘텀인데요. 경남제약을 인수하게 되면서 진단키트 사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소식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금융회사 수장들이 이번에 밸류업 정책에 맞춰서 배당과 더불어 자사주의 매입 그리고 소각을 확대하는 등 주주 환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서 미국 뉴욕 콘레드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투자 설명회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비은행의 이 수익성 제고를 통해서 ROE의 10%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의 포트폴리오는 일정 부분 완성돼 수익 창출 펀더멘털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봤는데요. 보험이나 카드 같은 비은행으로 1등을 한다면 더욱더 수익이 높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역시나 신한금융지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으로 발행 주식수를 줄이는 한편에 주주 환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6개 분기 연속 실제로 신한금융은 자사주를 매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당분간 현금 배당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발행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회장은 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략도 함께 밝혔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진 회장은 그룹의 총이익은 5%가 베트남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면서 지금 또 주목하고 있는 곳은 인도 시장도 있다라면서 베트남 시장, 인도 시장 같은 신흥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아시아 쪽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서 금융수장들도 잇따라 관련된 정책들을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함께 체크해보실 종목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같이 4대 금융사들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KB금융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네, 지금 저PBR 관련 종목으로 묶이게 되면서 정책 모멘텀에 힘입으며 1월부터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3월부터 4월 구간에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최근에도 신고가 터치를 하며 83,300원까지 기록을 했다는 점에서 저PBR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와 관련돼서 전산 시스템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 달을 목표로 이 공매도와 관련된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는데요. 역시나 관련해서 앞서서 보신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 설명회에 이 원장 역시나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여기서 각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
구축하는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적으로 쟁점이 있다면서 현재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다음 달 중에 공매도에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기술적이나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타임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시점을 좀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엿보였는데요. 이 원장은 한계 기업 상장사의 증시 퇴출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시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환경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PBR 기업이 이 낮은 기업들을 퇴출 지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면서 저 PBR과 관련된 멘트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도입돼야 된다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다시 한번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증시 전반적인 영향은 어떻게 될지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소식들은 연이어 호조성 뉴스들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공지능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으로 대표되는 D램에 이어서 낸드 플래시의 경쟁도 함께 가열되고 있습니다. 휘발성 메모리인 D램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데 필요하고요. 비휘발성인 메모리인 낸드는 데이터의 저장 장치에 주로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에 대응할 고성능 그리고 고용량의 SSD 역시나 이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낸드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관련해서 낸드 기술이나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1테라비트 TLC 9세대 V난드에 대한 양산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술력 발굴을 알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현재 주력인 236단 8세대 V낸드의 뒤를 잇는 290단 수준의 9세대 V낸드를 발표하면서 선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여기에서는 뒤처지지 않는 흐름 속에서 온디바이스 AI용 낸드를 개발하는 등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HBM과 관련된 소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낸드 플래시까지 같이 번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사에서 언급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차트 흐름입니다. 네, 최근에 HBM 수요와 관련해서 선두주자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가의 흐름 자체도 굉장히 높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19만 원 선을 크게 넘어서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음봉이 좀 출현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신고가 지점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식품 가격에 대한 인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원재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을 인상하는 가운데 결국 식품업계의 이익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업계에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이번에 요청했는데요.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주 금요일 식품업계에게 자체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서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양 정책관은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애로를 발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농식품부는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연일 업계에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 가격 인상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CJ제일제당이나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 등 김 전문 업체들은 일제히 금 가격을 10% 이상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CJ제일제당은 올리브유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올리브유도 역시나 샘표같이 포함했을 때 약 30% 정도 빠르게 가격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롯데웰푸드 역시나 지금 카카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초콜릿이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 일제히 가격 인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덕분일지 일단 1분기에 식품업계들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내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호실적을 냈지만 이렇게 정부가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해달라는 멘트를 했던 만큼 과연 이 종목들에게도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대상이나 CJ제일제당, 샘표, 롯데웰푸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함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보이시는 대상의 차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상 차트 보시면요. 사실 식품주들 가치주로서 계속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들 속에서 최근에 주가 상승력이 상당히 가팔랐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도 했었고 실제로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 부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주가 기준으로 22,400원에 마친 모습이었고 지난주 금요일 5% 정도 상승 마감했던 대상이었는데요. 식품주들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오늘의 뉴스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은 한 매체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금 LG전자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와 그동안 확장 현실, 그러니까 XR 동맹을 이어왔는데 이번에 이 동맹이 깨졌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월 말 마크 주커버그 CEO가 방한해서 조조한 LG전자 사장과 만나 협업을 공식화한 지 2달 만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는데요. 이 전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최근에 메타와 XR 기기 개발에 있어서 관련한 협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 협의를 하면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시너지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LG 측에서 먼저 협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협의 과정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LG가 동맹을 깼다는 점에서 LG가 메타에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좀 적다고 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LG전자는 즉각 새로운 파트너 발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메타에 버금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를 찾고 있다고 말한 만큼 새로운 협력 기업 역시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일단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업체는 아마존입니다. XR 기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보유했다는 점에서 아마존과의 시너지도 함께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각에서는 LG전자가 빅테크와 협업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LG전자를 포함해서 XR기기 관련 종목들입니다. 나무가 선익시스템, 솔브레인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대장주적인 역할을 해주는 선익시스템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네, XR기기와 관련돼서 선익시스템 OLED로 묶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주가에 대한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차트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지난 3월부터 연출했습니다. 3월에서 4월까지는 좀 플랫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후에 질주하면서 최근에도 이렇게 신고가 터치가 나오는 흐름을 그렸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LG전자가 다른 XR기기 파트너를 또 찾겠다라는 멘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관련해서 종목별로는 XR에 대한 기대감이 메타로 인해서 올라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향력은 체크해 보시고요. 또 단독 보도인 만큼 추가적인 팩트 체크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에서 이 소식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바로 이 진단기업 기기 휴마시스가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을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휴마시스가 경남제약의 최대 주주인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와 주식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블레이드 ENT는 경남제약의 지분 19.84%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휴마시스는 480억 원의 블레이드 구주 1,379만 4,387주를 매입해 지분 34.8%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경남제약의 유통 네트워크라든지 제약이나 건기식 사업에 대한 역량을 확충하고 진단키트 사업과 시너지를 낼 계획이라고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언급된 기업들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휴마시스, 경남제약, 블레이드 ENT 그리고 관계사인 미래 ING까지 일제히 시간에서 올랐습니다. 특히나 경남제약의 경우에도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타났고 블레이드 ENT도 시간을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는 경남제약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경남제약도 최근에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10% 이상의 급등 마감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소식에 대한 영향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서 121평선을 한 번에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1,420원에 거래 마친 만큼 오늘 정규장에서 흐름 이어갈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모닝뉴스 시간이었습니다.